엘리멘틀 히어로 리뷰. 워낙 많은 히어로가 있다 보니 어느새 4번째 영상까지 오게 되었네요. 사실 한 몬스터군의 이 정도 숫자는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몬스터들의 융합 가지수가 엄청나다 보니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정리해봐야겠죠? 융합의 한 놈도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 엘리멘틀 히어로 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히어로는 좀 특별한 히어로인데요. 둘둘치킨 마냥 둘이서만 융합하는 몬스터. 이제는 식상하죠? 새 히어로 혹은 그 이상의 히어로가 융합하는 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히어로 엘리멘틀 히어로 템피스터입니다. 이 몬스터는 네오스 등장 이전 시점에서 엘리멘틀 히어로 프레이 윙맨과 함께 투탑 에이스 정도의 역할을 했던 몬스터입니다. 첫 등장은 쇼와 태그 듀얼로 참가했던 미궁 형제와의 듀얼에서였죠. 에피소드 11화 정도로 초반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등장했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흐름은 프레이 윙맨이 무난하게 에이스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템피스터 등장 이후 그 자리를 나눠 갖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 이유는 프레이 윙맨의 결점 아닌 결점 때문인데요. 바로 2100이라는 낮은 타점입니다. 프레이 윙맨의 융합 소재 몬스터는 패더맨과 버스트레이디. 공격력이 하나는 1000, 하나는 1200밖에 되지 않죠. 제 맘대로 분류표에 따르면 둘 다 밸런스형 소속 몬스터들이고 공격력이 높지 않은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파괴적인 특수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일단 파괴를 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낮은 공격력을 아쉽게 할 뿐이었죠. 유희왕 시리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적이 등장해야 하는데 공격력 2100으로는 장착 카드를 2장쯤 차지 않는 이상 강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격력 2800의 템피스터입니다. 공격력에 큰 뜻이 없는 엘리멘틀 히어로의 특성상 공격력 2800이 나오려면 융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몬스터 최강 공격력인 엣지맨조차 융합 몬스터의 공격력은 2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2800을 찍으려면 최소 3채 융합을 보여줘야만 했을 겁니다. 제 맘대로 분류표에 따르면 공격형에 속한 몬스터가 융합 소재로 포함되었을 때 높은 공격력의 몬스터가 융합되었었죠. 템피스터의 경우에는 스파크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형의 몬스터가 2채 포함되어 괜찮은 특수효과를 기대하게 하네요. 그렇게 탄생한 공벨벨 조합의 템피스터는 의외로 방어에 치중된 특수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자신 필드에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그 턴의 전투에 의해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세 채를 융합시켜서 힘들게 소환한 몬스터이니만큼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효과 같습니다. 하지만 필드에 카드 한 장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리스크입니다. 이 효과를 썼다는 것은 상대가 그만큼 강력한 몬스터를 소환했다는 건데 필드의 카드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반격의 가능성도 낮아지니까요. 때문에 실제 카드에서는 이 효과가 좀 더 상향 조정되어 나왔습니다.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자신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여 이 카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그 카드는 전투에 의해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필드의 다른 몬스터에게도 전투 내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효과도 템피스터가 있는 한 영구히 지속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템피스터에 덮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더맨, 버블맨, 스파크맨을 전부 모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융합 카드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패소모가 극심한 건 둘째치고 스파크맨을 제외하면 공격력도 낮아서 다 모으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템피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패 보충 수단이 필수인데요. 애니메이션 내에서도 템피스터가 소환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패를 보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俺のターンドローマジックカード強力な壺発動テンペスターバブルマンを攻撃表示で召喚テンペスターバブルマンを召喚テンペスターを召喚バブルマンを召喚テンペスターよしバブルマンを召喚テンペスターを召喚する俺はバブルマンを召喚テンペスターバブルマンを召喚テンペスターを攻撃表示で召喚 버블맨은 템피스터의 융합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버블맨의 효과 발동, 패 2장 드로우, 전사의 생환 등으로 템피스터의 융합 소재를 완벽히 갖춘 다음 소환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템피스터의 외형을 보면 패더맨과 스파크맨의 융합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버블맨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버블맨은 템피스터 소환을 위해 패를 조달해주는 패셔틀의 용도로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죠. 딱 한 번, 패 보충 없이 바로 소환한 적이 있는데 세븐스타즈의 뱀파이어와 대결할 때 첫 턴부터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첫 턴은 듀얼 중에 가장 패가 충분할 때이니 가능한 것 같네요. 프레임 윙맨이 단독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공격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템피스터가 활약하는 장면은 주로 확실하게 공격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첫 등장인 미궁 형제와의 듀얼에서는 상대가 공격력이 높기로 유명한 게이트 가디언이었습니다. 템피스터 대신 프레임 윙맨이 있었다면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삼환마와의 대결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데요. 삼환마 역시 공격력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템피스터의 높은 공격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템피스터를 활용한 또 다른 전술도 가능합니다. 세체 융합이기 때문에 융합 해제를 발동하면 일순간에 몬스터 세체가 필드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걸로 추가 공격한다면 역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혹은 제물로 바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공격력 2800의 템피스터를 굳이 융합 해제해서 제물 소환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다이는 실제로 이 전략을 사용해서 네오스를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콘택트 융합의 소재 등으로 활용도가 높으니 그걸 노린 거겠죠. 다음 몬스터는 엘리멘틀 히어로 융합의 결정판, 내체 융합의 에릭 실러입니다. 엘리멘틀 히어로 리뷰 1탄에서 히어로 융합의 기본이 되는 5 히어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클레이맨, 버블맨, 패더맨, 버스트레이디, 스파크맨이었죠. 이 중 스파크맨만 제외하면 에릭 실러의 융합 소재가 됩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모으기 힘들어 보이죠? 때문에 출연 빈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합 카드를 통한 일반적인 융합이 아닌 모두 미러클 퓨전을 통한 융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몬스터들을 패와 필드에 모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비형인 클레이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스탯이 애매한 밸런스형 몬스터들이고 이 몬스터들의 특징은 필드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패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바엔 그냥 다른 몬스터를 융합 소환하고 말지 굳이 4장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죠. 미러클 퓨전은 묘지와 필드에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파괴된 히어로들도 묘지에서 가져와서 융합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에릭 실러에게 거의 필수 콤보와 같은 카드인 거죠. 에릭 실러는 공격력 2900, 수비력 2600의 몬스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템피스터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800과 2900은 그다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공격력 3000이 유희왕에서 꽤나 상징적인 공격력인데 이 3000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고 2800이냐 2900이냐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에릭 실러는 내체 융합 몬스터인데 세체 융합인 템피스터와 1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템피스터에는 공격형인 스파크맨이 포함되어 있고 에릭 실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스탯이 별로라면 효과는 어떨까요? 에릭 실러의 속성은 바람, 물, 화염, 땅 속성으로도 취급 가능합니다. 이건 융합 소재 몬스터들의 속성과 같죠. 여기서 잠깐! 에릭 실러가 왜 하필이면 이 4 히어로를 융합 소재로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와일드맨과 네크로 다크맨은 비교적 후반에 합류한 몬스터이니 빠지는 게 그렇다 치고 스파크맨 정도는 넣어줘도 됐을 텐데 말이죠. 5채 융합은 좀 너무하니까 하나 뺀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스파크맨이 빠졌을까요? 에릭 실러가 처음 등장한 편이었던 다이토쿠지 선생님과의 듀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히어로의 속성에 답이 있습니다. 다이토쿠지 선생님은 연금술사인 것으로 나오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원소들이 서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하고 원소와 원소를 합쳐서 제3의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연금술입니다. 여러가지 원소들을 섞다 보면 금이라는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연금술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가치가 높지 않았겠죠. 금은 원소를 섞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금이었던 것이고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이라 다른 것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결국 연금술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때 유행처럼 불어닥쳤던 하나의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희왕에서 이런 연금술이 언급되고 있다는 건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이 유희왕 카드에 적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고요.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가 이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원소설이 연금술의 근간이 되었던 설입니다. 사원소설의 4개의 원소가 바로 물, 불, 흙, 공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유희왕식으로 바꾸면 물, 화염, 땅, 바람이 됩니다. 버블맨, 버스트레이디, 클레이맨, 페더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 속성인 스파크맨은 여기에 낄 수 없었던 겁니다. 에릭 실러는 이 4원소설을 상징하는 몬스터이고 그 형체는 연금술의 상징인 금빛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실러가 물, 화염, 땅, 바람 속성 모두로 취급된다는 건 이들을 섞어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중세 연금술에서 유래된 것 같네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보자면 굳이 이렇게 복수의 속성으로 취급된다는 단서가 붙은 건 이어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이 카드와 속성이 같은 몬스터 한 장당 공격력을 300포인트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필드의 물, 화염, 땅, 바람 속성 몬스터 숫자만큼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소환되었을 때 게임에서 제외된 모든 카드를 주인 덱으로 되돌립니다. 자, 이건 미러클 퓨전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미러클 퓨전으로 소환할 시에 융합 소재 몬스터들은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이 몬스터들이 에릭 실러의 효과로 다시 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는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외된 몬스터를 되돌린다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효과이지만 몬스터를 제외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덱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다이토쿠지 선생님의 덱이었고요. 에릭 실러의 효과 때문에 제외된 몬스터의 수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헬리오스의 공격력이 0이 되어버렸었죠. 그렇게 보면 매수 제한 없이 제외된 몬스터를 모두 되돌린다는 효과는 내체 융합 몬스터답게 파격적인 효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외랑 전혀 관계없는 덱이거나 상대에게 제외된 몬스터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효과이기도 하죠. 범용성 있는 효과는 앞서 얘기한 공격력을 올리는 효과 정도인데 상대 필드 상황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묘지의 히어로 수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샤이닝 프레어 윙맨이 더 낫죠. 두 번째 등장은 사만마전이었는데요. 에릭 실러의 효과는 큰 상관이 없었고 다이토쿠지 선생님이 준 카드로 공격력만 엄청나게 펌핑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딱히 에릭 실러가 아니라 템피스터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결과는 동일했을 겁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 등장이었는데 이건 미니 듀얼의 재구성이라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절묘한 상황이라 여기선 설명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